첫 해외 자전거 여행이라 비교적 가까운 일본 규슈로 선택하고 2주 동안 규슈 북부의 12개 도시를 일주했습니다. 규슈 자전거 여행을 하는 첫날입니다. 일본 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좁고 경사가 많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용감하게 가보겠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가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왠지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도로가 깨끗하다고 감탄하다가 첫날부터 액땜합니다. 어느덧 도심을 벗어나고 보니 주변 경관이 평화롭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짱입니다. 오늘 숙소인 히타까지는 60km 평지라 여유롭게 경치 구경하며 달렸습니다. 3시쯤 숙소에 도착했는데 내일 아침 바로 떠나야 해서 서둘러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유인보다는 작지만 나름 아기자기하고 한국인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둘째 날인데 아침부터 오르막입니다. 오늘은 유인까지 가는데 어필이 1000m가 넘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메인 도로를 벗어나니 산악도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또 처음이네요. 산사태 같은 게 나서 길이 끊어졌는데 이 옆에 난 임시 난 좁은 길을 요러다가 가야 되겠네요. 길이 끊겨서 이쪽으로는 아예 차들이 통행을 안 하니까 오히려 자전거가 가긴 좋네요. 신경 쓸 거 없고. 설마 짐승은 안 나타나겠죠? 또 오르막. 뭐가 나타나는데 다 온 모양이다. 통행금지 팻말이겠구만. 그 위에 도로로 했으면 저 높이 돌아왔었어야 될 뻔했네요. 다행이다. 구스마치로 가는 길입니다. 차가 오네요. (210번) 국도입니다. 도로는 좁지만 차들이 자전거에 양보하고 배려해줘서 처음 가졌던 걱정이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빵으로 때웠습니다. 다시 산길이 시작되고 방금 지나온 구스마치를 돌아봅니다. 이번 여행 중 오늘이 두 번째로 힘든 코스인데 구스마치에서 679번 도로를 따라 고개 끝까지 오르는 이 길이 무척 가파르고 깁니다. 주변 경관이 서서히 바뀝니다. 이제 정상을 지나고 오른쪽에 대초원을 끼고 유후인까지 긴 내리막을 달립니다. 시원시원하게 내달리며 오전 내내 오르막 고생 다 보상받습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대초원은 남북 5km, 동서 16km에 달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자위대 훈련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히주다이 훈련장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미일 연합훈련도 이루어진다니 온천 관광지로 알려진 유후인의 두 얼굴이 놀랍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유후답게 유후산이 보입니다. 저 산 밑에 우리들이 자주 가는 그 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이란 마을이고요. 오늘 저녁 숙소도 저 산 밑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니 마음도 페달도 가볍습니다. 유후인 거리는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네요. 외곽으로 나가보니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 모습입니다. 오늘 숙소는 언덕 끝에 있는 바로 이 집입니다.
지하에는 작은 온천도 있고 마루며 가구며 광택 그 자체입니다. 사장님이 매우 독특한 분인데 퇴실할 때 손님에게 기타를 치며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불러줍니다. 힘든 여행 중에 방심하면 눈물 찔끔 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엔 요일별로 행사도 하는데 이날은 마을 체육관에 가서 줄다리기, 배드민턴을 포함해 5종 실내 경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 방전 상태였지만 모두 단체전이라 요령을 피울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걸 보니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예, 어제 묵었던 유후인 유스호스텔에서 한 2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유후인에서別府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입니다. 해발 고도는 740m고 아마 이틀 동안 업혀온 가장 높은 지점인데 이제부터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別府까지. 유후산 정상을 넘어서자 주변 경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해서 올라온 700고지를 미련 없이 전속력으로 하강했습니다. 속도계가 40km를 넘어갑니다. 제주도에서의 낙차 사고를 상기하며 정신 집중을 외치면서 내리달렸습니다. 드디어 바다가 보입니다. 규슈섬의 동쪽 끝까지 온 겁니다. 여기저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니別府지옥온천 계곡입니다. 온천 계곡을 지나別府시내로 진입했습니다. 뜻밖에도 화려했던 명성과 달리 온천 지역 외에는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접고런 간판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일단은 바닷가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우동집에 들렀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마룻가메의 찐팬이 되었습니다.別府대학은 아담했지만別府규모만 생각하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別府에서 오이타 가는 길입니다. 두 도시는 강원하고 분당처럼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 앞에 오이타 시내가 보입니다. 오이타에 들어왔습니다. 현도임에도 활기찬 맛은 없네요. 여기 무슨 성인가 보네요. 아, 이거 사진 좀 찍어야 되겠네. 오늘의 숙소 마찌야마. 다다미까지는 좋았는데 이 담배 쩐내는 뭐지? 새벽에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날씨를 믿고 우천 준비를 안 했는데 해외 단독여행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핸드폰 내비도 작동 안 할 텐데 빗속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담배 쩐내나고 볼 것도 없는 곳에서 하루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생각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때만큼 고뇌를 한 적이 있을까? 결단을 내리고 편의점에 가서 우비를 사왔습니다. 신발과 하반신은 비에 내주었지만 우비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차들도 원체 조심스럽게 운전하니 우중 라이딩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이타에서 다케다로 넘어가는 산길입니다. 굉장히 지리산 계곡 산길 같습니다. 900m를 오른 후 내일 다시 올라야 할 600m를 내려와 다케다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은 산속 마을 타케타. 습하고 깨끗한데 인적은 없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숙소는 타케타 스테이션 호스텔 Q. 젊은 주인 부부는 아내가 도쿄 생활을 싫어해서 이곳에 내려와 전통 가옥을 구해 친구들과 직접 리노베이션 했다고 합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층 가운데 중정이 있고 거실은 2개인데 하나는 서양식, 다른 하나는 일본식입니다. 2층 객실입니다. 저녁도 먹을 겸 거리로 나갔습니다. 닭다리 튀김이 손바닥만 합니다.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얼굴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다음날 가랑비도 그치지 않고 숙소도 마음에 들어 하루 더 묵기로 하고 마을 구경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방사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쁘지. 아이고 이쁜 짓하네. 히로세는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전사한 이 고향 출신 해군 장교라고 합니다. 신사에 봉헌된 사람들을 이름 대신에 사진으로 봉헌을 했는데 대부분 군인인 걸로 봐서는 2차 대전 때 전사한 사람들 같습니다. 위령탑 옆에 충효 인의예지 표식이 있습니다. 전쟁은 상대를 악마화하지만 똑같은 인류 보편 이데올로기를 위해 서로를 죽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사람 구경하기 어렵네요. 한 냥짜리 꼬마 기차가 한적한 시골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 북쪽 절벽에 있는 신사에 올라 축축한 침묵의 다케타를 굽어봅니다. 비가 온 후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오늘은 타케타에서 아소까지 갈 예정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깨끗하네요. 길도 깨끗하고 하늘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차만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10시 정각이라고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진짜 오르락내리락이네. 아리가또. 와, 이런 산꼭대기에도 야구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를 잘하나 일본이. 이 길은 135번 현도 타카모리 타케타선입니다. 근데 지방도로라서 그런지 차가 훨씬 적네요. 와, 정말 멋있다. 아까 그 여관 여주인이 이쪽 길이 경치가 좋냐 그랬더니 전부 다 몰이라고 숲이라고 그랬더니 외국인인 내 눈에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지네. 41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일본 농부들은 농부 같지가 않아. 얼굴도 하얗고 옷도 평상복을 입고 일도 빨리빨리 안 하고 57번 국도보다 135번 현도로 오길 정말 잘했네요. 차가 없어. 편하네. 내리막이다. 어디야 어디 41번 여기다. 여기로 가는구나. 41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소시티구나.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아이고. 요.
아소시로 가는 도중인데 여기 41번 국도입니다. 한 20km 남았으니까 반 정도 온 것 같고 좀 출출해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저 나무들은 다 어디 갔어? 숨길이 끝나자 목초지 구릉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좀처럼 보지 못했던 광활한 장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소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소시 가기 직전에 목장 지역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아소산이 자태를 드러내고 산 밑에 아소시도 보입니다. 목초지가 끝나자 급한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산을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고는 낯선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어떻게 저렇게 평평하지? 아소시 초입에 있는 아소신사에 들렀습니다. 마침 칸룻이라고 불리는 신관이 북을 치고 있습니다. 아소산을 끼고 시내 방향으로 달려 숙소 인근 아소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소산은 규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최근까지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아소산을 중심으로 외곽은 넓은 칼데라 분지이고 그 분지를 외륜산이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화산 지형인데 마치 신선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된 후 함몰된 지형인 칼데라 분지는 아소산을 중심으로 동서 18km, 남북 25km에 이르는 넓은 평야이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륜산은 특이하게도 능선이 평평한 초원인데 활화산, 칼데라 분지, 외륜산으로 이루어진 이곳 지형은 매우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저씨들의 배웅을 받으며 아소산과 외륜산을 조망할 수 있는 타이칸보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타이칸보에서 조망을 마치고 외륜산의 서남쪽 능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일망무제의 광활한 초원을 질주하니 옛날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달리던 황제토 대왕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매년 봄철에 노야키라는 들판 태우기로 나무들이 자라지 않게 하면서 목초지를 유지한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이 아소산입니다. 내일 올라갈 거고요. 저 밑에 있는 마을이 아소시고 저기 앞에 시커먼 툭 튀어나온 게 다칸보 대관봉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숙소는 저 아소시 방이 없어서 저 아소산 위쪽 남쪽에 방을 얻었고 내일은 그 남쪽에서 저 아소산을 자전거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정상에 갔다가 이 앞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서쪽 구마모토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외륜산의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이 경사가 너무 급해 속도를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타나는데 아프르사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급경사로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 오즈마치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타이칸보에서 내려오다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구마모토 쪽으로 가는 바람에 26km 어필을 불필요하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좀 늦게 도착을 하네. 여기는 미나미 아소라고 아까 봤던 그 타이칸보에서 그 아소산을 봤을 때 그 뒤편에 있는 곳입니다. 웬 숙소가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귀신 나오겠네 이거. 오씨, 뭐야 이거, 호랑이 나오겠네. 이게 뭐지? 우와, 뭐야, 길이 안 끝나네. 여기 누가 예약을 한다는 얘기지? 뭐야, 또 문을 닫았어? 이씨, 왜 문을 닫아? 오늘 예약을 했는데. 이거 환장하겠네. 주인도 없는 낡은 숙소에서 허기와 추위에 웅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그야말로 산중에 홀로입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미나미 아소에서 바라본 아소산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소산에 오르는 코스는 북, 서, 남 세 곳이 있고 북쪽 코스는 아소역에서 출발해 정상까지 가는 버스가 다닙니다. 북쪽과 서쪽 코스는 자전거로 갈 수 있으나 남쪽 코스는 중간에 긴 터널이 있어 자전거로 가기에는 위험합니다. 저는 서쪽 코스로 올라가 북쪽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아직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상은 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넘어서 있는 것 같은데. 봄의 찝가, 하바를 엎어놓은 듯한. 자, 아소산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안녕. 쿠사셀리 전망대. 정상이 저기 보입니다. 처음 보는 활화산 분화구였는데 관람 위치에서는 용암은 볼 수 없었으나 유황 때문인지 누런 연기도 뿜어져 나왔다.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날은 분화구 근처에 접근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이날은 다행히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정상부터 산 아래까지 쉬지 않고 내려갈 겁니다. 저 멀리 방금 보고 온 분화구의 연기가 보입니다.
아침에 길에서 인사했던 네덜란드 노부부가 이제 올라오네요. 달림길 표지판이 보입니다. 왼쪽은 아침에 올라온 서쪽 코스, 지치는 지금 내려가는 북쪽 코스입니다. 앞에는 어제 달렸던 외륜산 능선이 보입니다. 죽인다 죽여.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꽃들이 적어 내리막길을 전속력으로 내달리다 보니 4시간 동안 낑낑대며 올라간 길을 20분도 안 돼 다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숙소인 구마모토를 향해 출발! 구마모토 가는 길입니다.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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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시에서 구마모토까지는 완만한 내리막이라 편하게 달렸습니다. 이 구마모토 시내인가 봅니다. 서쪽으로 눈이 부셔가지고 아주 고생했네요. 거의 다 왔네요. 3km 남았네요. 도시로 오니까 좋네요. 어제 산속에서 밥을 굶었었는데 여기서는 밥 국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의 숙소 구타리안. 문이 잠겨 있어 잠시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옆집 2층 창문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1층은 주중에 이틀만 여는 작은 바입니다. 하여간에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공용 거실, 화장실에 도끼가 탁 걸려있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벽 뭐 장식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열려요. 이 안에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어갖고 오늘 여기 누가 일본 게스트가 먹는다더라고. 이야, 그거 참 재밌는 집이네. 여기 아까 2층 제 방으로 가는 계단이고요. 이 집은 되게 재밌는 집이네요. 구마모토에서 아이들 러브 투 원트 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offered up my chair.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오늘은 구마모토 시내를 구경한 후
배를 타고 시마바라까지 가는 가벼운 일정입니다. 먼저 스이젠지 조주엔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 초기에 호소카와 가문의 별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저를 상당히 경계하네요. 구마모토성만 구경하고 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성은 일본 3대 성의 하나로 임진왜란 선봉장이자 축성술의 대가인 가토 기요마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세이난 내전 때 이미 난공불락의 요새임이 증명되었으나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시마바라행 배편이 어찌 될지 몰라 서둘러 구마모토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배편은 여유가 있어 2시 50분 배를 탔습니다.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리아케 해를 바라봅니다. 시마바라는 조세 수탈과 기독교 박해로 대규모 밀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역민이 전멸당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연세든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여관인데 다다미와 친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행복에 겨워하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제 휴식을 잘 취해서 그런지 시마바라 도시의 거리가 되게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어제 구마모토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막 졸렸고 그래서 만사가 짜증나던데. 네. 길 한복판에서 샘물이 솟네요. 나가사키까지는 70km이고 대부분 평지이나 마지막에 600m 언덕을 하나 넘습니다. 산으로 난 빠른 도로가 너무 오르락내리락하고 터널이 있어서 해안도로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배가 올라왔네. 해안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될 것 같네요. 산을 넘어서 계곡을 내려와서 나가사키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가 아마 왼쪽에 냇물을 건너서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냇물을 건너라고 되어 있고 술집을 한번 가볼까? 어렵게 숙소를 찾아갔는데 젊은 여주인이 너무 괴팍해서 결국 숙소를 인근 호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나가사키 항입니다. 짬뽕의 원조가 나가사키 짬뽕이라던데 우리 짬뽕이 더 맛난 것 같네요. 다리가 정말 이름처럼 안경 같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이틀을 묵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은 나가사키에서 사세보까지 60km를 갈 예정입니다. 나가사키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 원폭 투하 지점과 그 평화공원을 잠시 들러서 보고 갈 겁니다. 기사 아저씨들 그 버스 안에서 방에 목소리 무게를 엄청 잡습니다. 이것에 또줘. 여기는 또 교통 질서는 끔찍하게 지키니까 또 지켜줘야죠.
나가사키는 이런 아픈 역사로 인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나가사키가 남북으로 긴 도시라 그런지 한참을 가도 도시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아, 또 오르막이네. 드디어 도시를 벗어나 옥무라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동네 하천에 저렇게 큰 잉어를 어떻게 살죠 이거? 잡아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놔둬도 안 가지고 안 가랑 비슷하네. 진짜 이거 평범한 동네 하천입니다. 사세보가 길입니다. 말 뜻이 좋죠. 도울사, 세상새, 보호할 보, 세상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도시라네요. 오늘 이쪽에 터널이 있나 없나 걱정을 했는데 전혀 터널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네요. 저기 멋있다. 바다에 막 섬들이 많네. 깨끗하네요. 저 북쪽 거기가 사세보인데 이제 한 20km 남았으니까 사세보가 이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선 대부분 이렇게 자전거가 가면은 차들이 서서히 뒤를 따라오다가 반대 차선에 차가 없으면 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더군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옆이 길 하나만 건너면 바다인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가 어부인가 농부인가, 물론 고기를 안 잡으면 농부겠지만 무슨 큰 다리가 있네요. 이거 씨 떨어지면 이거 작살이네. 이제 한 13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사세보에 가기 전에 하우스템보라고 유럽식 건물들과 정원들 막 이런 거 꾸며놓은 유명한 데가 있다 그러던데, 약간 우회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2시도 안 됐는데 호텔에 가봐야 할 것도 없고. 일본 한자는 읽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후미 등새로 사서 달았는데 살까 말까 그냥 나오다가 안 사고 불안해하는 게 바보 같다고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 샀죠. 10,000원, 20,000원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킹롱푸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주 멀찍걸. 갑자기 엄청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바깥에서만 둘러보고 떠났습니다. 상호가 용이라고 적힌 라면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사세보가 고향인 무라카미 류가 생각나서 주인에게 얘기하니 자기가 무라카미 류 아들의 친구랍니다. 사세보 변두리의 야경입니다. 시내 구경하러 갔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해가 져서 서둘러 돌아오느라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나가사키 골동품 가게에서 데려온 빨간 고양이와 같이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세보에서 카라츠로 가는 길입니다. 구글이 너무 동네 구석길로다가 안내를 해서 동네 구경은 잘했네요. 사세보 자체는 뭐 크게 볼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라츠 가는 길입니다. 사세보에서 출발해서 평범한 길입니다. 길가 책방을 들러봤습니다. 와, 정리정렬의 끝판왕이네요. 백로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네요. 고니치와. 별을 자르고 나서 새싹이 좀 올라온 게 아주 파릇파릇 이쁘네요. 한 12-13km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들을 태우고 있는 모양이네요. 냄새가 좋네요. 나무 타는 냄새가 참 좋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되게 얇게 벽이 정말 얇네요. 드디어 카라치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달인지 모르겠지만
카라치 성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저기 바다인지 강인지 건너서 카라치 성이 보입니다. 천수각 모양은 어디나 다 똑같네요. 오, 보인다. 카라치 성. 카라치성은 인근 히젠 나고야성의 잔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히젠 나고야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조선과 가장 가까운 이곳 카라치에 오사카성에 버금가는 규모로 8개월 만에 축성했다고 합니다. 카라치 시하고 시의 풍경입니다. 바닷물. 섬이 모양이 다 각각이네. 멀리 있는 오늘의 숙소 아카리아 호스텔. 젊은 부부가 주인인데 시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랍니다. 소도시의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활기차고 예쁘게 사는 모습이 풋풋했습니다. 저녁도 먹을 겸 카라스의 이자카야 골목을 찾았습니다. 자, 카라치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묵고 이번 여정의 마지막 구간 카라치 투 후쿠오카를 시작합니다. 길은 대부분 평지이고 한 52km라서 별 부담이 없어서 아침에도 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인적이 없고 조용. 지금 10시가 넘어서 다들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래서 그런가? 비전, 일본말로 히젠. 옛날에 일국시대 히젠국이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카라스 성에서 내려다본 하마사키 해변입니다. 바람이 어제 그 카라치성 천수각에서 해변을 내려다보면서 찍었는데 그때 길게 나 있었던 그 소나무 숲입니다. 여기가 굿모닝. 야, 이렇게 부부가 천천히 자전거 타면서 다니면 참 좋겠다. 아, 이제 거의 끝나가는가 보다. 아, 이제 끝났네요. 이제 다시 202번 국도를 찾아서 쭉 가야 됩니다. 202번 국도를 따라서 이토시마를 지나서 쭉 가면 후쿠오카입니다. 저 앞에 산을 넘는 건 아니고 왼쪽으로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키오츠케테. 자, 202번 국도가 나타났네요. 이 카라치는 후쿠오카 현에 인접해서 그런지 좀 더 잘 사는 데 같아요. 어제 사세보나 나가사키보다 도시들도 정비가 잘 된 것 같고 깨끗하고 도로도 좀 더 사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다. 오늘 오후는 해를 등지고 달리니까 눈도 안 부시고 좋겠네요. 조금 전에 지나온 그 카라치 해변입니다. 와, 엄청 길죠. 그때 어젯밤에 묵었던 카라치 시내, 카라치 성도 보입니다. 저 짐에다가 자전거도 무겁고 힘들 텐데. Where are you from? Netherlands. Oh, great. From Korea. Yes. Welcome to Korea. See you soon. See you. 네덜란드 사람을 여러 명 봤네요. 프랑스 사람하고. 독일도 보긴 봤구나. 어디 가냐. 카이가 미타이 데스. 바다가 보고 싶으면 일로 가라는데 해안 도로를 저렇게 표현을 해놨네. 바다 보고 싶다. 카이가 미타이. 카이가 도코니 아리마스까. 여기가 이토시마 시일섬. 여긴 다 가늘고 길게 살길 원하는 사람만 사나보네. 후쿠오카 33km. 야, 2주간의 일주를 무사히 점을 찍어야 되는데 활용점정. 이오시마시 초입입니다. 들에는 맑은 바람 쑥쑥 키가 큰다 힘이 오른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강제로 혼식을 해오라 그래서 간장이 묻은 콩장을 도시락 위에다가 몇 개를 놔주셔가지고
아, 참 가뜩이나 수중도 많이 타는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까지는 한 2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숙소까지는 한 30km 남았고요. 자, 다시 202번 도로를 탑니다. 여기껏 자전거 도로로 좀 마을 내다가 재밌게 갔는데 다시 이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도로를 따라갑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산만 지나면 이제 후쿠오카입니다.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기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갑자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2주간의 일주를 마치고 지금 막 후쿠오카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첫 자전거 해외여행을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가족들의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우와! 드디어 나왔다. 자, 드디어 저기 겐진의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